백두산 남파로 이동 중 동북지역 전통 목조주택 단지에 들렸어요. 볼거리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중국 동북지역 전통가옥이라고 합니다. 송강화 지역 호텔에서 남파산문까지는 2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저희는 왕복 택시로 이동했으며 2번 검문도 진행되었어요. 백두산 남파는 북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가장 가까이 천지를 볼 수 있답니다. 장백산 티켓 검표구입니다. 남파로 올라가는 정보차입니다. 안전벨트를 철저하게 매고 출발합니다. 여기도 멋있다. 그치? 저기는 어디야? 뭔가 멋있네. 우와. 남파 정상 올라오는 길에 하얀 자작나무 너무 멋있는데요. 우와. 달나라 화성에 온 듯한 모습입니다. 여기 뒤에서 내려서 걸어가나 보다. 버스는 여기에서 정차해서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천지까지는. 천지까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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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히다. 일단 남파 천지로 가는 곳입니다. 남파 전망대 뒤로 천지가 보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남파는 패키지 상품으로 많이 안 들어와서 저희는 자유여행으로 해서 현재 남파로 왔습니다. 어제는 날씨가 안 좋아서 남파가 폐쇄돼서 못 올랐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다행히 날씨가 너무너무 좋고 하늘이 정말 너무너무 맑아서 아름다운 천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동스럽네요. 백두산은 천지를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남파, 북파, 서파, 동파가 있는데요. 저희가 한국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곳은 없고 현재 북한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곳은 백두산 동파 코스이며 중국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코스는 서파, 북파, 남파 코스인데
보통은 패키지 관광으로는 서파하고 북파를 많이 오며 남파는 여기 이쪽 코스는 북하고 접경지대이기 때문에 오픈하는 날이 별로 없어서 패키지 관광으로는 오기 힘든 코스입니다. 저희가 오는 날이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네요.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고 하는 천지인데 3대가 덕을 쌓았나 봅니다. 감동적입니다. 와, 천지 색깔이 정말 완전 청록색이네요. 청록색. 아, 너무 신비롭네요. 남파 입구 쪽에서 보이고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서 보면은 전망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와, 화산으로 형성된 천지. 이 주변에는 화산으로 폭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식물들이 뭐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와, 하늘이 구름이 이쪽으로 현재 넘어오고 있는데요. 여기가 유명한 2540이라고 되네요. 2540m라는 표시입니다. 36도 보이네요. 이 남파 천지 전망대까지 왔습니다. 전망대에 사람이 엄청 많은데 남파는 하루에 올라올 수 인원이 100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북파나 서파 쪽보다는 그래도 인구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천지 보러 가볼까요? 우와. 천지가 한눈에 다 보입니다. 여기는 백두산 남파 전망대에서 보는 천지인데요. 천지가 청록색, 푸르다 못해 눈이 부시게 아름답네요. 너무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청록색의 물감을 띄우는 것 같이 아름답습니다.这里拍照片呢有录什么？你自己动手。 입장할 때 북한은 찍지 말라고 했는데 북한 쪽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네요. 给我掏出来了。 기념품이네, 기념품. 哎，这块照也可以。 짱백산 기념품이네, 기념품. 조선도? 코리안도? 표도 있고, 조선도 있고. 기념품. 인형도 떡볶이하고 두고 팔고 빈대떡인가요? 빈대떡도 팔고 있습니다. 오징어도 있네요. 타코야키인가? 4,000원 하시죠. 근데 이게 줄이 있어서 온전하게 나오긴 힘들어. 이것도 감스럽지. 전망하는 포인트마다 이 느낌이 상반됩니다.
30원 돈을 내고 사진을 찍는 포인트고요. 역시나 천지에서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어느 포인트에서 보냐에 따라서 전망이 많이 틀려지고 있네요. 백두산 천지에서 먹는 계란이 끝내줍니다. 계란 오후가 될수록 난파를 찾는 분들이 많아져서 인산 이내입니다. 오른쪽에서는 구름이 몰려 보이네요. 저희도 포토존 쪽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현재 웨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대한민국 교회 그거요? 아니면 대한민국 내가 5个人，1人1张，一人1张10的，有啥吧？천지 반대편 경시입니다. 아까 주차하고 걸어왔던 길도 보입니다. 안개가 서서히 스며들고 있네요. 不是你照搁这绕啥也都拿过来了，再有一个。啊？过来来来，咱俩。 날씨가 정말 황홀합니다. 황홀해. 천지물이 이렇게 맑을 수가 있나요? 오른쪽에 보이는 곳이 백두산 동파, 멀리 북파가 보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아마도 서파일 것 같고, 제가 전망하는 곳은 현재 백두산 남파 전망대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백두산의 길을 받는 것 같습니다. 복전 복이라고 써있고 한국돈이 제1대1 맞네요. 백두산의 길을 받아주세요. 또 우리는 힘드니까 딴 사람들이 난파 잡고 이제 내려갑니다. 난파 입구에 경기지도 있고 해발 2540이라는 한마디 있네요. 저 반대편 쪽이 북한인 것 같습니다. 보이는 쪽, 손이 보이는 쪽은 동파, 북한 쪽인 것 같습니다. 这是朝鲜。不是，那个这是咱两个国家这个分支啊。对，原先是中国的。 너무 예쁘고 내가 찍어줄게 여보.
멋있네요. 哎，对， 백두산 남파 안녕. 哎，上面是。 자연경관이 그냥 천지도 멋있는데 천지 주변으로도 자연경관이 너무 멋집니다. 천지 안녕. 화산 속에서 피는 꽃, 예쁘네요. 백두산 남파 천지를 다 보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반도 아래 화장실도 버스는 이 버스입니다. 대기 구역에 내려왔는데 여기는 컵라면도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추울 때 입을 수 있는 옷도 판매를 하고 기념품과 面包饼干有没有吃啊？ 신라면 面包饼干吃不吃了？ 저희도 신라면을 먹어볼까요? 백두산 남파 정상에서 먹는 신라면입니다. 이게 중국에서 제조한 신라면인데 신라면 안에 이 포크가 들어있네요. 셔틀을 타고 하산을 해야 진지 고소한 같은 느낌. 조막 넘어오는데 저걸 찍지 말라고 합니다. 산길에 폭포 보는 데가 있어서 잠깐 내려서 폭포 보러 갑니다. 이거는 야생화들이네요. 하산길에 쌍폭 전망대까지 115개의 계단이 남았다고 하네요. 쌍폭 전망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폭포가 두 개라 쌍폭인가요? 백두산 올라가는 길에 자작나무가 많은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쌍폭 폭포. 폭포가 두 개야? 밑에까지 내려오네.
아, 이게 먹을 걸 주니까 오는구만. 어머, 귀여워라. 진짜 귀엽다. 먹을 거 주니까 오는 거네. 귀여워. 오. 귀엽다. 가서. 차가 내려오며 쌍폭포를 보고 이 차를 타고 또 하산을 합니다. 졸았어? 멋있네. 앞에 있는 거는 무슨 항구라고 하는데요. 전망대인 것 같습니다. 저희 기사분이 저희끼리 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하네요. 여기는 중국하고 북해산시하고 연결되는 통로인데 저희 중국인 분들은 올라가서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저희 한국 사람은 갈 수 없다고 하네요. 장백현에 있는 빈간공원이라는 공원인데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해산시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공원이 아기자기하게 참 예쁘게 잘 꾸며져 있네요. 압록강 압록강입니다.
압록강을 이렇게 직접 보니 되게 감개가 무량한데요. 공원이 아기자기하고 참 예쁩니다. 장백현은 백두산 남파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조선 자치지역구라고 합니다. 석류 조형물이 있는 걸 보니 아마도 이 지역에 석류가 유명한가 추측을 해봅니다. 공원이 아기자기하고 참 예쁩니다. 압록강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멋진 빈강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장백현 자치구, 너무 예쁘네요. 저 압록강을 보이는 여기가 국력단 해산시입니다. 짱바이언에서 맛있는 집 추천받아서 왔습니다. 저는 냉면, 꿔바로 등을 먹을 예정입니다. 냉면에 꿔바로에 김치볶음에 양이 무지무지합니다. 계란이 아주 한 덩어리가 통째로 들어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압록강 너머로 북한 초소와 가는 집들이 보입니다. 압록강 너머로 이렇게 북한이 보입니다. 새로운 느낌이네요. 여기는 백두산 서파로 가는 관문인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버스를 타고 이동할 예정입니다. 서파까지는 버스를 두 번 타고 이동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서파에서의 전지 기대가 됩니다. 저희 송가가 호텔에서 도보로 15분 정도인데 호텔에서 조심하고 천천히
여기서 타나 보다. 저희는 8시부터 9시 타임 티켓이기 때문에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권하고 티켓 확인 후에 앞에 보이는 레온버스, 저녁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석파 쪽으로 이동합니다. 9월 1일부터 중국 아이들이 개학을 하여 중국 관광객이 좀 줄었다고 해서 저희는 여유롭고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 있어 너무나 좋았습니다. 대형 버스를 1시간 타고 이곳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곳에서 미니버스를 갈아타고 천지까지는 1시간 시간이 또 소요가 된답니다. 백두산 천지로 올라갈 수 있는 코스는 중국을 통해서는 남파, 서파, 북파 세 곳이 있으며 북쪽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곳은 동파 지역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희도 동파를 통해서 백두산을 오를 수 있는 기회가 꼭 왔으면 좋겠어요. 백두산은 한반도와 중국 동북부의 경계에 위치한 산으로 그 해발 고도는 2744m로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요. 백두산의 이름은 정상에 쌓인 흰눈과 산이 화산 활동으로 인해 형성된 돌 때문에 붙여졌다고 합니다. 백두산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 아름답네요. 감탄사가 천지에 아직 오르지 않았는데도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백두산 가는 길입니다. 백두산은 웅장한 규모와 고요한 지형 덕분에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중요한 자연적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천지로 올라가는 그 서파 코스 쪽은 하얀 자작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서 너무 아름답고 예뻤습니다. 백두산 천지로 오르는 길은 백두산 천지로 가는 전용 버스만 이동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버스 탈 때는 안전벨트를 꼭 매시는 거 잊지 마세요. 길이 정말 꼬불꼬불해서 울렁증이 심하게 올라왔습니다. 1시간을 달려 서파 도착점에 거의 도달했는데요. 1시간 오는 동안 그 자연환경도 너무나 멋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이래서 백두산 하는 것 같아요. 미니버스에서 내리면 왼쪽으로 기념품과 계란 등 간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
이곳을 지나면은 서파 천지로 가기 위해서는 1442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된답니다. 기념품은 손수건을 하나 샀는데요. 장백산 트레킹 캠프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백두산인데 중국에서는 장백산으로 불리어 기념품도 다 장백산으로 되어 있어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요. 계단으로 조금 우습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백두산 서파 천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가마를 타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시는데 가마는 올라갈 때는 400위안, 내려올 때는 300위안 요금이 지불되고 있답니다. 혹시나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할 때는 기본 요금에 추가 차지가 붙는 것 같습니다. 백두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니 해도 백두산 그 천지인데요. 천지는 백두산 정상에 자리한 그 화산으로 하늘과 맞닿아 있는 듯한 푸른 물결이 엄청난 장관을 이루는 곳이었어요. 이 호수는 화산 폭발로 형성된 칼데라로 그 넓이와 깊이는 정말 놀라운 정도랍니다. 천지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화산호 중 한 곳으로 평균 깊이가 약 213m라고 합니다. 백두산은 단순히 자연 경관을 넘어서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에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곳인데요. 한국에서는 백두산을 민족의 영산, 즉 민족의 정체성과 뿌리를 상징하는 산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한국의 건국신화 속 인물인 단군이 바로 백두산에서 태어나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정신적 고향으로도 여겨지는 아주 소중한 곳이랍니다. 이제 백두산 천지 부근이 멀리서 이제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천지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너무나 크답니다. 올라가면서 계단을 오르는 길은 힘들기는 했지만 자연 환경이 너무나 멋있어서 너무나 감개무량하게 기쁜 마음으로 올랐습니다. (1442) 계단을 올라 이제 천지에 다 올라와 있는데요. 백두산 천지를 즐기시는 분들이 역시나 많이 계셨어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고 천지 쪽으로 저도 가보겠습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백두산 천지. 너무 아름다웠는데요. 정말 부러운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에 새파란 천지가 기대 이상 너무너무 아름다워 가슴이 너무나 벅찼습니다. 저희는 백두산 천지를 남파, 북파, 서파 세 코스를 위챗으로 직접 예약해서 자유여행으로 방문을 했는데요. 자유여행의 장점은 여유 있게 제가 원하는 시간 동안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패키지로 오신 분들은 시간에 맞추어 내려가시느라 종종 걸음을 치시는 모습을 보니 좀 안타깝더라고요. 뭐니 해도 자유여행의 장점은 여유롭게 느긋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백두산은 자유여행을 정말 강추합니다. 백두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장군봉 쪽인데요. 이곳은 북한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동파 쪽입니다. 언젠가는 저희도 올라가 볼 수 있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9월의 백두산은 너무너무 날씨도 맑고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개인적으로 9월 초 백두산 여행을 추천드립니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영산으로 꼭 한 번 정도 방문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아름다운 풍경과 깊은 역사를 간직한 백두산인데요. 그동안 생각했던 것하고 직접 와서 우리 아름다운 백두산을 직접 보니 너무나 감개가 무량하고 너무나 기쁘고 아름다웠어요. 백두산 천지 올라왔던 1442개의 계단이 보이는 천지와 반대쪽 풍경인데요. 이것도 하늘과 맞닿아 너무나 아름답네요. 만두로 출출함을 달래고 다시 아름다운 천지를 저희는 조망하기 위해서 천지 쪽으로 발길을 다시 돌렸는데요. 보면 볼수록 너무나 감개무량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오른편 쪽에 조금 포토존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마도 조금 더 멋진 천지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인 것 같았으며 그쪽에서 사진을 찍고 인화할 경우에는 6,000원 정도 비용을 지불하면 사진을 찾을 수 있고요. 사진은 인화를 안 하면은 자유롭게 기다리면서 찍을 수 있는 포토존으로 저희도 여유롭게 천지를 즐기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려서 멋진 사진을 남겼습니다. 천지 표지석이 있는 백두산 서파 포토존에서 본 전망인데요. 조금 더 멋지고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백두산 서파 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 오르기 가장 좋은 계절은 6월, 7월, 8월, 9월이라고 하는데요.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백두산 천지. 봄과 여름에는 꽃이 만발하고 가을에는 붉게 물든 단풍이 장관을 이루며 겨울에는 눈 덮인 백두산 절경을 감상할 수 있어 사계절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봐도 질리지 않는 백두산 서파 천지 모습인데요. 바로 북파 쪽이 보이고 북파 옆쪽으로 북에서 갈 수 있는 동파 장군봉이 한눈에 마주 보입니다. 저희는 자유여행으로 백두산 서파를 올랐기 때문에 아주 여유롭게 3시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여유롭게 둘러봐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화산으로 만들어진 칼데라오라 너무나 장관이었어요. 또 날씨까지 좋아서 정말 복받은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여행은 정말 날씨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백두산 물이 기대 이상 생각보다 너무너무 파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우리의 백두산. 장백산이라는 이름으로 포토존이 있는데요. 백두산이 아닌 장백산으로 불리어져 너무 아쉽네요. 여유롭게 백두산 서파 천지를 천천히 느긋하게 즐기고 서파를 아쉬운 마음으로 하산하고 있는데요. 하산하면서도 자꾸 고개를 돌려 천지 쪽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내려가는 길도 너무나 자연경관이 멋스럽습니다. 기대 이상 너무너무 날씨까지 좋아 더더욱 좋았던 백두산 서파 여행.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백두산 여행하면 버스 탄 것만 기억하신다는 분들도 종종 보이시는데요. 저희는 천지에서 내려와 버스를 타고 미니버스로 다시 아까 출발했던 지점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까 미니버스 출발 지점까지 내려와서 저희는 백두산 서파의 또 다른 볼거리인 금강대 협곡을 가기 위해서 또 미니버스를 타고 금강대협곡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백두산 서파에 위치한 금강대협곡은 백두산의 자연미를 그대로 간직한 깊고 아름다운 협곡인데요. 이 협곡을 따라 흐르는 맑은 물과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절,
이어지는 절경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입구 쪽에 백두산 호랑이인가요? 호랑이가 저희를 반겨주고 있네요. 가는 길에 꼬마가 무엇을 보고 있어 봤더니 백두산 다람쥐, 너무 귀여운 다람쥐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백두산 다람쥐 너무 예쁘지 않을까요? 협곡 가는 길에 종종 백두산 다람쥐는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백두산 협곡을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입구 쪽 포인트보다 뒤쪽으로 갈수록 절벽 협곡은 더 많이 잘 보여서 앞쪽에서만 오랜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금강대협곡 협곡의 길이는 약 70km나 된다고 하는데요. 높고 깎아지른 듯한 암벽들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는 모습은 자연이 만들어낸 예술 작품처럼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협곡이 길게 형성되어 있는데 나무로 많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가는 길에 구름다리도 있어 설레는 마음으로 구름다리도 건너봤어요. 걸으면서 휴식할 수 있는 자리도 많이 있어 힘들면 쉬어갈 수 있으며 그리고 산골짜기 다람쥐, 아기 다람쥐, 백두산 다람쥐가 정말 눈에 많이 띄어 신비로웠어요. 그리고 가장 눈에 잘 띄었던 협곡에 있는 낙타바위. 정말 낙타 같지 않나요? 너무너무 자연의 신비가 아름다웠고 감동스러웠습니다. 정말 낙타바위 너무 멋있어요. 백두산 서파의 금강대협곡은 자연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인데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치 강철처럼 견고한 바위들이 협곡을 이루고 있었어요. 백두산 서파를 탐방하신다면 백두산 천지만 가시지 마시고 꼭 금강대 협곡까지 둘러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백두산 서파 금강 대협곡 등산로는 완만하기 때문에 금강 대협곡을 둘러보며 천천히 아름다운 백두산 자연을 만끽하기 아주 좋은 장소랍니다. 협곡을 탐방할 때는 안전한 길을 따라가며 협곡 아래의 맑은 물과 소리, 그 주변 자연을 감상하면서 걸으니 너무 힐링이 되었던 곳이었는데요. 녹음이 우거진 곳으로 여름에 와도 아주 시원하게 녹음을 즐길 수 있는 금강대협곡 천천히 산책하듯 걷기 너무 좋았어요. 협곡 트레킹이 끝나는 즈음에 기념품 가게 겸 군것질 커리를 파는 곳이 보여서 들어가 봤어요. 백두산 기념품
백두산 다람쥐도 눈에 많이 띄는데요. 다람쥐 기념품도 있습니다. 백두산 다람쥐 너무 귀엽죠? 도토리도 보이네요. 백두산 블루베리가 맛있다고 해서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네요. 백두산 서파 가시면 백두산 블루베리 꼭 드세요. 그리고 나가는 길에 또 백두산 그 아름다운 귀여운 다람쥐가 모여 있어 사진에 담아봤어요. 백두산 다람쥐 너무너무 귀여워요. 금강대역곡 트레킹을 마치고 저희는 그 왕지로 가기 위해서 왕지 가는 셔틀을 타기로 했는데요. 백두산 서파 쪽에 다른 볼거리는 금강대역곡, 고산하원, 왕지 등이 있는데 고산하원은 8월 31일까지만 볼 수 있어 아쉽게 방문을 못했고 저희는 백두산 서파를 9월 3일날 방문을 했기 때문에 고산하원은 방문하지 못하고 왕지로 가는 셔틀버스에 몸을 실어 왕지로 향했어요. 백두산 서파에 위치한 왕지는 작은 호수인데요. 그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왕의 연못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백두산의 천지처럼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그 고요함과 평화로운 분위기 덕분에 천지와는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하는 곳이에요. 해발 2200m 고도의 왕지가 위치해 있어 주변 자연과 조화롭게 어우러진 풍경이 매우 인상적인 곳이에요. 왕지로 가는 길에 고산 식물들이 자라나고 있어 그 식생 또한 이곳의 매력 중 하나인데요. 다양한 식물들이 사계절 내내 다른 색으로 물들어 계절에 따라 전혀 다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름에는 푸르름이 가득하고 가을이 되면 단풍으로 물든 숲과 호수가 어우러져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이면 왕지에 다 다다랐다는 곳을 알려주는데요. 왕지는 크지 않는 호수지만 그 맑고 깨끗한 물은 하늘을 비추어 주변의 고요한 자연을 담아내어 너무나 아름답고 왕지 주변으로는 둘레길이 형성되어 있어 녹음을 즐기면서 산책하기 좋았어요. 그리고 이 왕지에서는 하늘이 맑을 때 호수 위에 산과 하늘이 그대로 반사되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고산지대의 왕지가 위치해 있어 한적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장소로 범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었어요. 이곳 왕지는 오랜 전설도 전해져 내려온다고 하는데요. 옛날 왕들이 이곳에 와서 신에게 제사를 올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그래서 이곳을 왕의 연못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왕지는 오래전부터 신성시된 장소로 자연의 영험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전설 덕분에 왕지는 백두산의 신령한 기운을 받는 곳으로 여겨지며 많은 이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어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연
불빛에 반사된 나무들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가을이 물들어 있는 이쯤에는 더더욱 멋진 왕지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멋진 왕지를 한 바퀴 둘러보고 멋진 왕지 자연을 감상하고 아까 왔던 길을 되돌아서 출발점으로 다시 가고 있는데요. 아까 왕지로 가는 길에서 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장면들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출발하는 쪽이 백두산 천지 쪽에서 출발을 해 멀리서 멋진 백두산 천지를 전망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으며 길 주변으로 원래는 여기가 야생화가 가득 피어있는 야생화 군락지였는데 가을 9월 3일날 방문했을 때는 야생화가 많이 좀 시들어서 조금은 아쉬웠는데 여름에 6, 7, 8월에 이쪽을 방문하시면 아름답게 많이 핀 야생화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시들어서 조금 초라해진 야생화입니다. 가는 길에 멋스럽게 큰 나무가 한 그룹 있었는데 너무나 멋스러웠습니다. 멀리 백두산 천지 쪽이 조망이 되어서 역시나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이곳 산책길은 완만하여 살방살방 산책 삼아 걷기는 참 좋은 코스인 것 같아요. 되돌아가는 길에 멋진 천지를 전망 삼아 사진을 찍는 분들도 많이 보이셨고요. 저희도 가는 길에 또 사진도 많이 찍고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9월에 방문하여 고산 하원까지는 방문하지 못해서 조금은 아쉬웠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8월 전에 방문을 하여 고산 하원도 한 번 더 가고 싶습니다. 말로만 듣던 백두산 천지뿐만 아니라 즐길 거리, 볼거리가 너무나 많고 자연이 아름다워서 너무나 놀라운 광경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해질 무렵이라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어 저 남편과 서로 그림자 놀이를 하면서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 미니버스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들을 카메라에 열심히 담아내고 있었어요. 지금 그때의 영상들을 보니 그때의 기억들이 가슴 벅참이 아직도 오랫동안 기억되는 듯 합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여행이었으며 자유여행을 하나하나 계획하고 세워준 남편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왕지까지 오기 위해서는 몇 번의 버스를 갈아타고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저희가 거의 마지막 타임에
왕지를 방문을 하여 왕지에서 한번 미니버스를 타고 처음 출발했던 서파 산문으로 한 번에 올 수 있어 너무 편안하게 서파 산문이 있는 송강화 쪽으로 잘 도착을 했습니다. 송강화에서 늦게 도착을 하여 저희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송강화 주변을 둘러보고 맛집을 좀 찾아봐서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백두산 서파 산문이 있는 송강화 먹자골목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송강화 먹자타운을 조금 둘러보다가 저희는 한국 음식이 그리워 조선족 식당에 가서 음식을 많이 주문해서 먹었는데요. 송강화 쪽 조선족 식당은 가격도 좀 비싼 편이었고 음식도 크게 맛있진 않았습니다. 근데 시장이 반찬이라고 백두산 서파 다녀온 칼로리 소모로 인해서 음식은 남기지 않고 둘이 4가지 음식을 다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호텔이 송강화 쪽에 위치해 있어 식사 후 저희는 호텔로 가서 온천욕을 한 후 완전 뻗었습니다. 저는 백두산 마스코트에 온 반가워요. 호텔이 있는 송강화에서 백두산 북파 산문까지는 택시로 2시간 정도 소요되어 도착했습니다. 백두산 북파 산문은 남파나 서파에 비해서 현대적이고 가장 시설이 최고로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방문한 9월 초는 중국 아이들이 학교 개학을 하여 중국인들이 많이 관광지에 없어 관광하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백두산 북파 산문센터에서 버스를 타고 환승센터로 이동한 후에 저희는 천지로 가는 미니버스를 다시 갈아타고 백두산 천지를 본 후에 다시 미니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녹염담을 갈 예정입니다. 백두산 천지로 가는 곳은 환승센터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천지로 갈 수 있고 저희가 천지로 가기 위해서는 앞에 보이는 미니버스로 천지까지 이동을 합니다. 백두산은 한국과 중국의 국경에 위치한 한반도의 최고봉으로 해발 2744m의 높이를 자랑하는데요. 이곳은 단순한 자연 경관을 넘어 한국과 중국 두 나라 양국의 역사와 문화에 깊이 얽혀 있는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해 매우
감동적인 마음으로 백두산에 왔습니다. 백두산을 오르는 길이 천지까지 가는 길이 백두산 북파에서 미니버스를 타고 오르는 길이 가장 좁고 험난했던 것 같아요. 멀미 하시는 분들은 멀미약을 미리 챙겨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백두산 북파는 백두산의 메인 코스로 천지 외에도 장백폭포가 아주 아름답게 위치해 있는데요. 장백폭포, 소천지, 녹연담, 지하산림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많은 북파 코스. 가장 많은 분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코스로 가장 인기가 많은 코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천지와 주변의 화산지형 그리고 빼어난 자연 경관은 많은 관광객들이 발길을 끌고 있는 백두산 북파 지역인데요. 이곳은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엄격한 관리와 보호 아래에 보호되고 있는 백두산 북파 지역입니다. 백두산 북파는 천지를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서파나 남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지역이었어요. 관람 포인트도 A 풍경구, B 풍경구로 나뉘어져 있어서 저희는 A 풍경구 쪽에서 먼저 관람을 한 후에 B 풍경구 쪽으로 이동해서 관람을 했습니다. A 풍경구 쪽 정상 쪽에는 유료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전망 포인트도 있어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시면 백두산 천지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어서 저희도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나네요. 처음 백두산 천지를 방문했을 때는 안개가 자욱하게 맴돌고 있어서 선명한 천지 모습을 볼 수는 없었으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백두산 천지에 안개와 구름들이 서서히 없어져서 나중에는 선명한 천지를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백두산 북파의 매력은 바위 사이로 보이는 천지가 수줍은 듯이 보이는 천지가 조금씩 보여져서 다른 서파와 남파에 비해서 관람하는 느낌이 조금 남달랐어요. 그리고 남성적인 느낌이 물씬 나게 느껴지는 백두산 북파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파가 여성적으로 부드러운 면이 있다면 남파 A 풍경구에서 백두산 천지를 관람하고 저희는 남성적 B 풍경구 쪽이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해서 좀 더 아름다운 백두산 천지를 즐겨보려고
이동을 했습니다. A 풍경구보다는 왼쪽에 있는 B 풍경구 쪽이 좀 더 넓게 천지를 전망할 수 있어서 시간이 많이 없으신 패키지 여행객이시라면은 A 풍경구 쪽보다 B 풍경구 쪽만 가셔서 백두산 천지를 즐기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B 풍경구 쪽으로 이동하는 중에 북에서만 갈 수 있는 백두산 동파, 저의 손으로 보이는 백두산 동파 쪽이 수줍게 전망이 되고 있었어요. 동파에서 우측에 보면은 장군봉이 보이는데 백두산 천지 26개의 봉 중에서 가장 높은 봉이라고 하는데요. 언젠가는 저희도 동파를 통해서 백두산 장군봉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백두산 천지 둘레를 종주하는 트레킹 코스가 있어서 종주하는 그런 상품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재는 그런 상품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어 천지 종주하는 트레킹 상품이나 뭐 자유여행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백두산 천지를 전체를 한번 돌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으로 가리켰던 곳이 백두산 북파 B 풍경구 쪽인데요. 저희는 A 풍경구에서 B 풍경구 쪽으로 이동해서 좀 더 아름다운 백두산 천지를 전망했습니다. A 풍경구보다 B 풍경구 쪽이 넓은 백두산 천지를 볼 수 있었어요. A 풍경구 쪽이 바위와 바위 틈 사이의 천지를 볼 수 있었다면 B 풍경구 쪽은 좀 더 넓은 백두산 천지를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천지 투지석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계셨어요. 백두산 천지 면적은 약 9.82km제곱미터에 달하고요. 깊이는 384m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화산 호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천지는 백두산 정상의 칼데라 호수로 약 2189m의 고도에 위치해 있어요. 약 1000년 전 백두산이 화산 폭발을 일으킨 후 그 분화구에 물이 고여서 지금의 천지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천지를 천천히 즐기고 아래쪽에 있는 휴게소에 들어왔는데요. 휴게소에서는 다양한 기념품과
간식 등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신라면을 먹었습니다. 미니버스를 타고 저희는 환승센터까지 이동한 후에 환승센터에서 장백폭포 소천지 녹염담을 보기 위해서 이동할 예정이에요. 기념품 샵들도 많이 출구 쪽에 보이고요. 백두산 마스코트 인형이 많이 있네요. 출출해서 저희가 간식거리 하나를 사서 먹었는데요. 그냥 맛은 쏘쏘했습니다. 다시 환승센터에서 저희는 장백폭포를 가기 위해서 장백폭포 가는 셔틀버스를 타고 장백폭포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화산지형이라 차창으로 보이는 백두산 지형이 너무나 멋스러웠어요. 장백폭포는 예전에 학교 다녔을 때 저희는 비룡폭포라고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현재는 백두산이 중국에서 장백산으로 이름을 변경을 해서 폭포 이름도 장백폭포로 변경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폭포로 가는 입구 쪽에 기념품 샵과 간식을 파는 곳이 있으며 이곳에서 계단을 이동해서 한 20분 정도 이동을 해서 폭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장백폭포는 백두산 천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절벽을 따라 떨어지며 형성된 폭포인데요. 길이가 약 68m의 낙차를 자랑하는 이 장백폭포는 백두산의 북쪽 기슭, 즉 중국 측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왼편으로 보이는 곳은 기념품 샵과 계란, 온천수에 익혀진 계란과 옥수수 그리고 온천수를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저희는 일단은 장백폭포를 다녀와서 다음 코스로 계란을 먹기로 했습니다.
폭포로 올라가는 중에 왼쪽 편에 온천수가 흐르고 있는데요. 아직도 백두산은 활화산이라는 것을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백두산은 온천수를 이용해서 온천 시설이나 호텔 내에서도 온천을 할 수 있는 호텔들이 많이 있어 백두산 관광 후에 휴식을 취하기 좋았는데요.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이런 멋진 곳에 올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동스러웠어요. 백두산 온천은 건강에 좋다는 전설이 있어서 많은 그 관광객들이 치유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많이 찾곤 한다고 합니다. 노랗게 유황 냄새도 납니다. 백두산은 단군 신화에서 한민족의 뿌리로 여겨지는 만큼 장백폭포는 하늘과 연결된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제사가 이루어졌던 장소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장백폭포로 가는 화산 지형은 자연과 어우러져 너무나 멋진 경관을 보여주어 너무나 감동스러웠어요. 백두산은 가급적 오전 일찍 오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저희는 원래 백두산 남파, 서파에 다녀와서 북파는 일몰이 아름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백두산 북파 일몰 투어를 예약을 했었는데 날씨가 오후에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일몰 투어가 캔슬이 되어서 급작스럽게 12시 타임 백두산 천지에 오를 수 있는 코스를 타임이 남아 있어서 예약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천지는 봤는데 천지하고 장백폭포까지는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는데 다음 코스인 녹연밤까지도 잘 즐길 수 있었는데 날이 어두워져서 소천지, 지하산림 그런 쪽은 못 가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가급적 백두산에 가실 때는 오전 시간대에 가셔서 여유 있게 하루를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이렇게 자작나무가 아주 멋스럽게
있으며 사진으로 미리 장백폭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백두산 서파, 남파, 북파 세 곳 다 모두 하얀 자작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었어요. 왼쪽으로 보이는 물은 백두산 천지에서 장백폭포로 낙하하여 아래 계곡으로 흐르는 물입니다. 그리고 장백폭포를 가기 위해서 200여 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요. 장백폭포 가는 중에 가장 큰 난코스인 것 같아요. 계단이 가팔라서 꽤나 힘이 들었습니다. 이 계단만 지나면은 장백폭포가 이렇게나 아름답게 눈에 보인답니다. 가을과 함께 물들어서 나뭇잎 사이로 보이는 장백폭포가 너무 멋스러웠습니다. 한 폭의 그림같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장백폭포는 그 웅장함 뿐만 아니라 주변의 그 화산 지형과도 아름답게 어우러져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아내고 있었어요. 폭포 주변의 검은 현무암과 초록의 식생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폭포를 더욱더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백두산의 기후에 따라 계절별로 폭포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는데 가을이 초입의 백두산 장백폭포는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여름철에는 물이 풍부하고 겨울철에는 폭포가 얼어 고드름과 얼음으로 뒤덮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장백폭포도 기대가 되네요. 장백폭포는 그저 자연환경 경관으로서 가치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곳은 백두산 천지와 함께 한국과 중국의 민속신앙과 전통 속에서 신성시하게 여겨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천지에서 흘러나온 물이 폭포를 통해 떨어지며 많은 이들이 이 물을 하늘의 축복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가을에 물든 장백폭포, 넋을 잃고 보게 됩니다. 장백폭포를 뒤로 하고 아쉽게 발걸음을 돌려서 다음 코스인 녹염담을 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까 지나쳤던 온천에 익힌 계란과 옥수수를 판 곳인데, 이곳에 와서 저희도 계란을 사서 먹었는데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백두산 북파에 가신다면 온천수에 익힌 계란은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바로 옆에 50도 온천수가 흐르고 있는데요. 정말 뜨거웠습니다. 하산하는 길에 백두산 북파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전시되어 있어서 천천히 내려오면서 사진을 봤습니다. 녹염담도 보이고요. 다음 곳은 녹염담을 갈 거예요. 백두산 북파 명소들이 사진으로 전시되어 있어서 보면서 내려가기 좋았어요. 내려가는 길에 자작나무도 보이고, 오후가 되면서 바람이 좀 심해져서 날씨는 조금 쌀쌀해졌습니다. 버스를 타는 입구 쪽에 백두산 천지수로 만든 스타벅스가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백두산에도 스타벅스가 있답니다. 장백폭포를 보고 다음 코스인 녹염담 쪽으로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 중인데요. 원래 계획상은 녹염담, 소천지, 지하 산림까지 다 보는 일정이었는데, 날이 어두워져 아쉽게도 녹염담까지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좀 아쉬웠어요. 오전 일찍 백두산 천지에 가셔서 꼭 여유 있게 다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녹염담 입구부터 아름답게 폭포가 흐르고 있는데요. 녹염담은 백두산 장백폭포에서 흘러내린 물이 고여 형성된 작은 연못으로 장백폭포 근처에 위치해 있어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물빛이 짙은 녹색을 띠고 있어 녹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연못의 깊이는 약 13m로 그 깊은 물속에서 빚어지는 푸른 색감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연못은 주변을 둘러싼 화강암과 조화로운 자연 경관 덕분에 신비로운 숲속의 비밀 장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푸르고 짙은 녹음과 함께 이곳은 고요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어요. 녹염담에도 자작나무가 서식하고 있었으며 녹염담 그 크기는 크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자연의 경이로움은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물이 너무나 맑아 연못 바닥까지 보일 정도였는데요. 주변의 초목과 돌들이 물속에 비쳐 환상적인 풍경을 자아냈어요.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서 잠시 현실을 잊고 자연 속에 빠져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녹염담 안에 물고기도 상당히 많이 서식하고 있었는데요. 장백폭포와 이어지는 녹염담은 백두산의 자연순환을 상징하는 곳으로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이 녹염담을 통해 다시 대자연의 일부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녹염담의 고요한 물과 푸른빛은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해 줬어요. 녹염담을 뒤로 하고 저희는 소천지를 방문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안고 종종 걸음으로 입구로 걸어갔는데 아쉽게도 오늘은 소천지는 갈 수 없다고 해서 너무나 아쉬웠어요. 산속이라 그런지 금방 어둠이 왔고요. 저희는 녹염담에서 버스를 타고 처음 출발했던 북파 3분까지 버스를 갈아타지 않고 한 번에 왔습니다. 백두산 마스코트 너무 귀엽죠? 저희는 3분에서 기사를 만나 이도백화 쪽에 맛있는 밥집을 소개받아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도백화 쪽에 식당이 상당히 많았으며 송강화 쪽보다는 조금 더 현대적인 것 같아요. 기사님이 추천해 주신 식당에서 저녁을 맛있게 먹고 저희는 이도백화에서 2시간 거리에 연길로 택시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중국은 야경이 어느 도시를 가든 화려하고 멋있는데요. 처음 맞이하는 연길의 모습도 화려한 조명과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어서 첫인상은 너무나 좋았으며 연길에서 어떤 관광을 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을지 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많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중국 장춘으로 인해서 송강화로 이동해서 백두산 남파, 서파, 북파
중국 연길로 아웃하는 자유여행 일정이었는데요. 아름다운 여행기가 아직도 새록새록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